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습니다. 한 팀에서 만나 특별한 관계와 친숙한 감정을 공유했던 선수가, 사석에서는 형이었던 선수가 트레이드 마감일을 통해 다른 팀 유니폼을 입게 됐을 때 메이저리그 2년 차인 이정우 선수는 다른 어떤 선수의 공백보다 더 큰 아쉬움을 느꼈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우익수로 핵심 역할을 소화했던 마이크 야스템스키가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두고 캔자스시티 로열스로 이적했을 때 이정우 선수가 느낀 상실감은 꽤 깊었습니다. 야스템스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스프링 캠프에서 진행됐던 한국 음식 체험에 이정우 선수의 초대로 루이스 마토스와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식 BBQ와 국수를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당시 영상이 소개된 후 이영미의 MLB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야스템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었죠. It's been great, but it's still blossoming. You know, I think we've spent a lot of good time together, and now that he's healthy and playing and back on the road and traveling again, we get to spend a lot more time together. So just to get the quality time off the field is honestly the best part, and even that lunch is a way to just start that. 야구 선수로도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큰 매력을 선보였던 마이크 야스템스키에 대한 이정우 선수의 설명이 궁금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이정우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홈에서 다 스윕 당하고 다 떠난 원정이어서 분위기가 당연히 안 좋았고, 또 뉴욕에서 가서 쉬는 동안 팀에 많은 변화도 있었고, 뉴욕에서 첫 경기 하기 전에 이제 또 팀 미팅 통해서 선수들끼리 또 의기투합해서 이제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다 한 게 이제 또 위닝 시리즈 다 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냥 타격감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7월 달부터. 근데 이제 그때는 또 결과도 따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신감도 붙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타석에서 임했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항상 옆에 락커도 쓰고 항상 외야에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가족 모임 같은 것도 같이 맨날 가서 밥도 먹고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추억이 있었던 만큼 좀 팀을 떠나면서도 많이 아쉬웠고 또 연락하면서 또 잘 지내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은 안 났고 그냥 그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저를 잘 챙겨줬고 또 큰형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저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냥 좋은 성적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장난 삼아서 그냥 환경이 서울하고 비슷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날씨도 그렇고 그 도시 자체가 건물도 엄청 더 높고 그런 것들이 좀 서울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거기도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야구장 이쁘고 밤에 또 뒤에 건물들 막 불 들어온 거 이뻤던 것 같아요. 일단 연락했고 그냥 그 일에 대해서는 우진이도 그렇고 뭐 구단에서도 그렇고 다 입장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할 말은 없고 우진이가 수술을 하고 군복무를 하고 다음 달 복귀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 경기만을 기다려 왔는지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왔는데 또 다시 본인에게 이런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뭐 더욱더 야구 생각만 하고 또 너에게 주어진 다시 이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다 그냥 위로의 말 전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이라고 해봤자 저 한 구단밖에 안 있어봐가지고 뭐 다른 구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키움이랑 비교했을 때는 일단 규모가 좀 차이가 나죠. 선수를 관리하는 트레이닝 파트의 인원수부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규모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선수들 의식도 좀 다른 것 같고 불의의 부상은 솔직히 선수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치료 파트라든지 뭐 이런 선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노하우가 있고 하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 간간히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성이 형 다음 주 만나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거의 한국에서 보고 안 봤던 것 같아요. 하성이 형이 먼저 미국에 출국해가지고
하성이 형은 LA에서 재활훈련했고 저는 바로 애리조나를 갔고 또 하성이 형은 LA에서 바로 플로리다로 갔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울 것 같습니다. 뉴욕 매츠와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위닝 시리즈를 안고 홈으로 돌아온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떠난 선수들과 그 자리를 새롭게 채운 선수들이 교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9일 오라클 파크에서 펼쳐진 워싱턴 내셔널스전에 샌프란시스코는 맥 게이지가 오프너로 1회 마운드에 올라 무실점으로 막았고 이어 대만 출신의 덩카이웨이가 5이닝 3피안타 1볼넷 4탈3진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날 이정우 선수는 6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고 9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하며 빅리그 데뷔전을 치른 드류 길버트는 비록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3회 초 제이콥 영의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잡아내는 등 데뷔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드류 길버트는 2022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28순위로 휴스턴 애스트로스 유니폼을 입었다가 2023년 8월 1일 저스틴 벌랜더를 상대로 라이언 클리포드와 함께 뉴욕 매츠로 트레이드 됐었죠. 그리고 지난 7월 31일 샌프란시스코의 핵심 필승조인 타일러 로저스와 뉴욕 매츠 간의 1대3 트레이드가 성사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로저스를 보낸 대가로 오른손 투수 호세부터와 유망주 투수인 블레이드 티드웰 그리고 외야 유망주 드류 길버트까지 받게 됐는데 드류 길버트는 덕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빅리그 데뷔전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워싱턴 내셔널스의 선발 투수는 제이크 어빈이었는데요. 경기 전 만나본 샌프란시스코의 밥 멜빈 감독은 드류 길버트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Not a ton, other than what we see in the numbers and what he's accomplished in his career. And talked to Grundy today. I know there's some basketball skills there. Something we're kind of profiling here, whether it was the draft or maybe some of the trades we're making. That's kind of what he does. Looks like a flat kind of swing. He puts the ball in play, takes some walks, doesn't strike out a ton. So that's what I know. I'm not sure yet. We'll figure this thing out. With Grant too, so it's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jigsaw puzzle, especially with the amount of lefties we have in the outfield. But that's where he is tonight. He told me he's comfortable in any spot I put him. 이날 경기 전까지 이정우 선수는 8월 들어 치른 6경기에서 모두 2루타 이상의 장타를 기록 중이었고 타율은 4할 1푼 7리에 이르렀습니다. 홈으로 돌아온 오라클 파크에서도 팀의 보탬이 되는 활약을 하고 싶었을 텐데요. 1회 샌프란시스코가 네버스의 홈런과 율리 아다메스, 도미닉 스미스, 맷 체프먼의 연속 안타로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이정우 선수는 1사 1, 2루에서 첫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정우 선수는 제이크 어빈과의 풀카운트에서 6구째 76.9마일의 커브볼을 공략했으나 좌측 방면 뜬공으로 물러납니다. 후속 타자인 케이시 슈미트의 내야 땅볼로 추가 득점 없이 이닝은 종료됩니다. 2회 말 1사에 이날 빅리그 데뷔전을 치르는 드류 길버트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를 응원하러 온 가족들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아쉽게도 드류 길버트는 86.8마일의 체인지업에 헛스윙하며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3회 초 2사에 워싱턴의 제이콥 영이 우측 방면으로 친 타구를 우익수 드류 길버트가 끝까지 따라가 몸을 날리는 다이빙 캐치로 엄청난 수비를 보여줍니다. 오라클 파크의 관중들, 특히 경기장을 찾은 가족들은 모두 일어나서 드류 길버트에게 박수와 함성을 보냈는데요. 가족의 빅리그 데뷔전을 직접 보기 위해서 오라클 파크를 방문한 드류 길버트의 가족들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I'm Molly, your sister. Oh, I'm Molly, your sister. I'm Cynthia's mom. Matt. We just flew in today. Minnesota. Just completely elated. I don't think there's any words to fully express how exciting it was. We're all really proud of him. He's worked very hard. I love the stadium. This is the fans are awesome. It's awesome. The city's awesome. I think for our first catch of MLB, that's pretty good. Daddy has fun, and he continues to love what he's passionate about, which is baseball. So, yeah, continues to grow. 3회 2사 2, 3루에서 다시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는 어빈의 사구 커브볼을 공략했지만 1루 방면 땅볼로 물러납니다. 6회 1사 상황에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는 이번에는 다른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초구 공략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어빈의 초구 90.5마일의 몸쪽으로 떨어지는 포신 패스트볼을 받아쳐서 1루 방면으로 향하는 타구를 만들어냅니다. 이 타구는 1루수인 나다니엘 로우의 글러브를 벗어나 우측 방면으로 뻗어갔고 이정우는 2루까지 내달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타구는 안타가 아니라 실책으로 기록되는데요. 이 실책 기록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안타로 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타자인 케이시 슈미트가 이번에도 어빈의 초구 77.2마일의 커브볼을 공략해 좌측 담장을 넘기는 트럼포를 터뜨리면서 이정우와 슈미트가 홈을 밟습니다. 스코어는 4대0, 샌프란시스코가 점수차를 더 벌립니다. 이후 선발로 워싱턴의 마운드를 지켰던 제이크 어빈이 내려가고 일본인 투수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마운드를 이어받고 패트릭 벨리와 드류 길버트를 외야 뜬공과 내야 땅볼로 처리하면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8회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를 만나는데요. 풀카운트에서 오가사와라의 6구째 90마일의 포신 패스트볼 밀어쳐 좌측 방면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후 이정우 선수는 케이시 슈미트의 3루 방면 땅볼에 2루를 밟았고 패트릭 벨리의 타구를 포수가 1루로 송구할 때 홈이 빈틈을 타 전력 질주로 홈을 밟게 됩니다. 이정우 선수의 주루 센스가 돋보인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워싱턴을 5대0으로 꺾고 3연승을 질주하며 59승 57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를 유지했습니다. 2회부터 마운드에 올랐던 덩카이 웨이는 5이닝 3피안타 1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데뷔 첫 승을 기록합니다. 경기 후 밥 멜빈 감독에게 6회 이정우 선수의 타구가 안타가 아닌 실책으로 기록된 것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요. 밥 멜빈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와 데뷔 첫 승을 거둔 덩카이 웨이 그리고 빅리그 데뷔전을 치른 드류 길버트의 경기 후 소감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Just right away, looked like he was on it right away. You know, and for having to sit there and wait for the second inning, a little different for him. You know, he's pitched in relief a little bit here, but you know, you get a little anxiety as a starter, and you have to sit down there for an inning. And it looked like he was throwing strikes right away with his breaking ball and used his fastball better today. So it was really good. He can play all three. When I've been speaking with him, he's done mostly center, but he's comfortable in all three of those positions. So we talked about right field. He was all in, and you see his, you know, how he's kind of his pre-shot routine. He's jumping around out there and moving on every pitch. Oh, the ball to, yeah, you know what? I think sometimes that's a hit, sometimes that's an error. So I'm not a scorekeeper. I'm always going to pull for our guys. You know, Matty sent him, but I think instinctively he knew when the catcher went out to make that play that he had a chance to score. 其实今天就是主要还是队友守备的帮忙嘛，像是第3局就帮我接的那个边线的美记，然后还有就是第5局 Devers 帮我守下那一分，然后 Willie 帮我抓一个双杀，让我安全就是下中这样，所以我觉得今天的胜投，我觉得队友的守备帮助我蛮多的，还有就是前几局就打了蛮多分这样。其实我觉得没什么太大的差别，就是我一样是照着先发投手的routine去调整，所以其实没有太大的不一样。我觉得那个暂停其实帮助我蛮多的，就是让我可以思考要下一球要怎么配，然后就是让我比较多时间可以去就是喘一下这样，蛮特别的一个经验，然后差点不能呼吸。Yeah, I mean, it was awesome. There's no denying that. I think the coolest part is winning the ball game, right? I mean, you come here to win. You want to win. You know, also know that you're going to be a little amped up in your debut, right? So I don't want to say you throw results out the window, but you take everything with a little bit of grain of salt just because it is an experience that you haven't really felt probably playing in front of, 30,000+ people. So that was, I don't want to say it's good to get it out of the way, but, definitely
awesome to get a win. That's for sure. So very cool experience. I think you're kind of reading the hitter just so you get an open angle from right field. It's a right-handed hitter. Kind of see that he was getting beat a little bit, so was able to get a better jump based off that. But I almost lost my footing on the dirt once I went over the line. So thankfully I was able to hold on to the ball. Oh, it was great. Guys were still in the field waiting for me, and I appreciate that, right? So, you got guys that have been doing it, and to know that they appreciate that means a lot. And so you do it for, man. You do it for your teammates, do it for the guy in the mound, try to get outs. Yeah, it's the best part. It's what you want to do every single night when you come to the ballpark, right? That's the goal, no matter what you're doing individually or whatnot. You want to be doing that, right? Celebrating the end of the game with your teammates because you want to win the game. That's always the goal, no matter if you're a rookie, 10-year vet. You want to win. So we want to win, and we're happy to get a win tonight. But at the end of the day, we got to do it again tomorrow. Yeah, absolutely. I'd be lying if I didn't. And that was super cool. Super cool moment. Obviously, the at-bat doesn't end how you want, but either way, I'll have that memory for the rest of my life. So really appreciate the fans for that, and they brought it tonight, and they were behind us.